근데 이게 대체로 다 잘 봤던데? 다현아, 부르지 마세요. 왜 그랬어? 그래서 오답은 한 거야? 네, 전부 다 했어? 질문했어요. 다 오답한 거지? 네. 이상한데?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도함수의 정적분. 이 적분 전체에서 매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거야. 이 잘하셔요. 자, 우리가 인테그럴 A에서 B까지 도함수를 정적분을 했대. 도함수를 정적분하면 정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면은 구할 수 있죠. 정적분의 정의를 사용하면은 얘 원시 함수가 fx니까 fb 빼기 fa 나온 거 맞죠? 맞아? 그래서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시 함수 f의 함수값의 차이와 같다.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시 함수 fx의 함수값의 차이와 같다. 그러니까 예컨대 보통 어떻게 주냐면 문제를 이렇게 f'x를 주지를 않고요. 그래프를 fx의 그래프를 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fx의 그래프를 줘요. 이게 fx의 y는 fx. fx를 그래프를 줍니다. 여기가 뭐 3이래. 여기는 뭐 4래. fx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 예컨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인테그럴 0에서 4까지 f'x dx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답은 0 빼기 3. 그렇죠. 0 빼기 3이야. 왜냐하면 원시 함수, 얘 원시 함수에 f의 그래프를 줘요. f4에서 f0을 빼는 거라 그랬잖아. 차이. 그래서 f4가 0이고 f0이 3이니까 0 빼기 3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 요 함수 값에서 요 함수 값을 뺀 거야. 도함수의 정적분은 원시 함수에서의 함수 값의 차이랑 같다. 문제 없지? 그쵸? 되게 당연한 거죠? 당연한 겁니다. 선생님 이건 별거 아니, 별로 어렵지 않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번엔 도함수의 절대값 정적분이에요. 도함수의 절대값 정적분은 원시함수 f의 함수값의 변화량의 합과 같다. 여기서 이 변화량이라는 거는 전부 다 양수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인테그럴 A에서부터 B까지 절대값을 정적분하는 겁니다. 이거를 말하는 건데 얘가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변화량의 합과 같아요. 자, 정확히 어떤 변화량의 합인 거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함수가 이렇게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쳐. 또 적게. 그리고 요 함수 값이 2고 여기가 1이야. 요 y 값은 5라고 할까? 자 여기는 4라고 할게. 여기 여기 3이라고 하는 게 좋겠다. 3이라고 하고 요 y 값은 4라고 할게. 4.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요 y는 fx입니다. 항상 원시함수의 그래프를 준 다음에 인테그럴 절대값 A에서 B까지 절대값 f 프라임 x 도함수의 절대값의 정적분을 물어봐요. 이렇게 주고 그러면 뭐라고 답하셔야 되는 거냐? 결과부터 할게. 결과는 x는 a에서부터 x는 b까지 함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잖아. 그 오르고 내린 길이들을 플러스로 양수로 계산해 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함수값이 이 길이가 얼마예요? 길이가 1이죠. 1을 더해주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얼마큼 올라갔죠? 4만큼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4만큼 올라갔잖아,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온 길이는 또 얼마예요? 내려온 여기가 3이니까 내려온 길이는 2죠. 다시 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올라갔지? 위로 올라갔단 말이야. 여기는 플러스 1이죠. 1. 오케이? 그래서 1, 4, 2, 1을 다 더한 게 답이에요. 덧셈. 이게 답이 돼요. 이걸 함수값의 변화량의 합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렇지? 얘는 됐는데 얘는 왜 그런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좀 설명을 좀 해볼게. 오케이? 일단 결과는 알고 계셔야 돼. 결과는 오르고 내린 거를 다 플러스로 계산을 해줘요. 자, 이유를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자,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이렇게 됐다고 쳐보자. y는 fx. 자, 여기 0, 여기 1, 2, 3, 4라고 하죠. 여기는 y좌표를 2라고 하고 4라고 하고 여기는 3이라고 해볼게.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놓고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물어볼 거야. f'x를 0에서 4까지 정적분을 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정답이 뭐라고? 정답은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 정답은 2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3일 거야. 왜 그런지 설명하려는 거야. 왜 이렇게 됐느냐. 자, 이유는 뭐냐면 절대값 정적분이라는 거는요, 이 함수가 음수일 때 양수일 때에 따라서 적분의 부호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얘가 양수면 그냥 플러스 달고 적분할 거고, 얘가 음수면 마이너스를 달고 적분할 거야. 그치? 그쵸? 맞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잘라볼게.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절대값 f'x부터 한번 계산해보자. 얘 이거 더하기 이렇게 될 거야. 1에서 2까지 절대값 f' 이렇게 다 잘라서 생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쭉 잘라서 생각을 할 건데, 자 이때 0에서 1까지 보세요, 여러분. 이게 f니까 f'의 부호는 접선의 기울기 아니야. f'이 지금 양수니 음수니 1과 0과 1 사이에서 양수죠. 그럼 얘가 양수니까 절대값을 그냥 벗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는 f1 빼기 f0. 그래서 얘는 2야. 맞죠?
F1 빼기 F0이니까 그치? 그죠? 근데 이 경우는 다르다. 1과 2 사이에서는 미분계수 F'이 음수죠. 감소하고 있으니까 얘가 음수여서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F'X dx가 되고요. 도함수의 절대값은 함수값의 차 1에 그럼 F2 빼기 F1인데 저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그러니까 F2 빼기 F1이 보시다시피 음수거든요. 원래는 얘에서 얘를 빼니까 1에서 4를 빼니까 원래는 마이너스 3이야. 얘가 보시다시피 그림에서는 마이너스 3인데 여기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래서 플러스 3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이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도함수의 절대값 정적분을 씌워주면 함수가 오르고 내리는 길이들을 다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하다. 되겠어? 됐나요? 이해된 거야? 서연아 이해됐니? 개념 익힘 5번. 개념 익힘 5번 문제를 푸는데 356쪽이에요. 356쪽에 개념 익힘 5번을 푸는데 딱 1초면 돼야 돼. 1초 만에 푸는 거예요. 개념 익힘 5번 0에서 3까지 절대값. 어우 야 우리 치혁이도 바로 풀었네. 절대값 정적분이야. F'의 도함수의 절대값 정적분. 그럼 0부터 3까지 올라간 길이가 4, 내려온 길이가 4 더해서 8. 알겠어?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어요? 665번 0에서 2까지 절대값 F'의 절대값 정적분이야. 올라간 길이가 5, 내려온 길이가 1. 정답은 6. 알겠지? 괜찮겠어? 자, 그래서 666의 1번. 666의 1번. 0에서 4까지 그 짓을 해달래. 0에서 4까지. 정답은 0에서 4까지. 정답은 9. 됐어요? 올라간 길이 4, 내려온 길이 5. 됐나요? 됐어요? 이해되지? 안 됐니? 됐죠? 666의 2번도 해봐. 666의 2번. 이번에는 절대값 정적분이 아니야. 그러니까 원시함수의 함수값의 차 2. F2 빼기 F0이니까 정답은 얼마야? F2 빼기 F0이라고 그냥 끝점하고 끝점, 처음 점하고 끝점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2 됐어? 이런 식으로 푼다고. 자, 그래서 661에 1, 2, 3번 666에 1, 2, 3번 다 편안하게 풀 수 있다. 자, 667번은 집에 가서 해보는 게 좋겠지.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야.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대칭성하고 주기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다 설명을 했어요. 좀 전에. 자, 이거 찍어두세요. 붙기 잘하자. 자, 여러분 366쪽이야. 366쪽. 개념 익힘 1번. 개념 익힘 1번인데 보시다시피 F는 무슨 함수야? 기억하세요. F는 기함수지. 그쵸? 그런데 X 곱하기 FX라고 되어 있거든요.
f가 기함수면 x 곱하기 fx는 무슨 함수일까? X가 되나요? 짝수차가 되니까 우함수가 되는 거죠. 이해돼요? x 곱하기 fx는 우함수인데 그거의 정적분이 5래. 자, 그 상태에서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 놈을 해결해 달래. 괜찮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2x 뭐야? 몇 제곱이야? 4제곱이야? 네. 3x 빼기 5 dfx 이거를 해결해 달라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적분 구간이 대칭적으로 나와 있으면 우기함수 성질을 이용한다 그랬잖아. 전개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기함수니까 짝수차가 곱해지면 그대로 기억. 기함수지. 그대로 홀수차잖아. 얘는 홀수차만 있는데 짝수차가 곱해지면 그대로 기함수죠. 그래서 얘 날라가고 너도 날라가고 얘만 남는 거야. 이해돼요? 이해되겠어? 시혁이도 이해됐어? 시혁이는 이해는 잘하면서 너 왜 공부를 안 해? 수업 때는 다 이해해요. 또 공부는 안 해. 진짜. 자, 일단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3x fx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녀석은 우함수라고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 2까지를 조건할 필요는 없고 여기다 2배를 해준다고 했죠. 3같이 앞으로 빼면 6이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2배, 0에서 2까지 2배랑 같다며 우함수면. 그래서 이거에다 2배 하니까 요게 답이에요. 요거는 주어졌죠. 5점 6, 5, 30 이런 식의 문제들이야. 여기 나오는 것들이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아, 우함수 기함수 성질을 이용한다는 거지. 어떤 건지 알겠죠? 그래서 다 쉬워요. 전반적으로 이런 느낌으로 푸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집에서 꼭 풀어보시면 돼. 괜찮을까? 자, 그 다음에 주기함수가 나오는데 여기 진짜 별게 없어요. 주기함수가 나오는데 이거 진짜 별게 없다. 주기함수가 등장을 하는데 또 지워도 되죠? 아까 찍어놨죠? 지울게. 주기함수 정적분은 상당히 쉬워요. 여기는 주기함수 정적분은. 자, 봐. 주기함수는 너무 쉬워. 자, 주기함수. 자, f의 x 더하기 p는 fx라고 주어졌다고 칠게. 자, 이걸 보고 주기를 p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p마다 반복되는 건 맞으니 그냥 편의상 나는 주기는 p라고 말은 할 거야. 근데 원래는 주기를 함부로 p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수학 1할 때 얘기는 했었어. 지현이는 잘 모르는 얘기일 수는 있는데 주기가 p다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다. 정확히 하면은 최소값이거든. p의 최소값이 주기거든. 어쨌건 그냥 이거 보고 주기가 p다 이런 거는 이제 대충 알잖아 우리가. 주기가 p인가 봐. p마다 반복되는 함수를 준 거야. 자, 이렇게 주기가 p인 함수를 준 상태에서 이런 거예요. 한 주기. 자, a에서 a 더하기 p까지 한 주기야. 시작은 어디든 상관이 없어요. 시작이 어디든 상관이 없이 한 주기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냥 그려서 보여줄게. 자, 이렇게 됐대요. 이렇게 됐대요. 예를 들어서 여기 0이라고 치자. 여기가 p래. 여기가 2p. 여기가 3p. 이렇게 함수가 이렇게 됐대. 예를 들어 이렇게 됐대.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어딘가 아무데나 이쯤을 a라고 쳐. 그럼 a 더하기 p가 이쯤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히 이거 한 봉오리의 넓이랑 완전 똑같아요. 어디를 잡든 주기함수는 어디를 잡든 이렇게 한 주기를 잡으면 어느 곳이든 한 주기의 정적분은 일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내가 K라고 해볼게. 그랬을 때 주로 어떤 걸 많이 물어보냐면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할까? 0에서 5p fx dx 이런 걸 물어보면 그럼 뭐라고 답하시면 되냐? 자, 보시다시피 얘가 지금
지금 몇 주기죠? 5주기죠. 5주기니까 이 한 주기의 넓이에다가 5배만 해주시면 된다. 그냥 이거예요. 주기 함수의 정적분은 그래서 굉장히 쉽다. 일단 한 주기의 넓이만 찾아. 한 주기의 정적분만 찾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 몇 주기인지만 파악하면 돼. 구간이. 시작하는 곳이 어디든 상관이 없어. 시작하는 곳이 어디든 몇 주기인지만 파악하셔서 답하는 거예요. 이해될까? 이해됐어? 무조건 이렇게 하시면 된다. 주기함수 정적분은 그래서 선생님 딱히 풀어줄 게 없을 정도로 쉬워요. 그래서 얘는 딱히 들지는 않을게.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질문을 하시면 받아주는 정도. 그렇게 하면 이제 주기함수하고 대칭성 관련된 것까지 얼추 한 것 같고요. 자, 일단 여기까지는 잘 오셨죠? 주기함수 문제 안 풀어줘도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문제 풀면서 이제 또 느껴지는 게 있을 거니까 그래서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넓이 공식. 이 정적분에서 우리가 정적분을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공부하고 나서 오늘뿐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내가 몇 가지 좀 많구나. 여러 가지 그 스킬들을 알려줄 거예요. 여러 가지 스킬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여러 가지 스킬들을 알려줄 거거든. 그 스킬들을 알려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적분을 지금 문제 많이 풀어보진 않았지만 적분하다 보면 계산이 되게 짜증날 때가 많아요. 아직 많이는 문제 안 풀어봤지만 적분 항상 계산이 문제입니다. 계산이 되게 지저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어떻게 하면 적분 계산을 최대한 적분 계산을 덜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느냐가 진짜 중요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스킬들을 많이 배울 거예요. 많이 배울 겁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자, 넓이 공식 첫 번째는요, 2차 함수. 자, 얘가 2차 함수예요. ax제곱으로 출발하는 2차 함수입니다. 근데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가 동등하대. 자, 이 넓이에요. 넓이. 정적분 값이 아니고 넓이입니다. 넓이. 이 넓이가 공식으로 주어져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공식이 있어요. 넓이 공식이 어떻게 되면 6분의 아마 어디선가 많이 본 느낌일 겁니다. 이게 넓이 공식이에요. 낯이 익죠? 3차원수의 극값의 차이라고 그 값의 차이랑 너무 비슷하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했었나? 그 값의 차이를 증명은 지금은 못하고 적분을 배우고 나서 그 값의 차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증명할 거야 라고 했었지? 얘랑 관계가 있어요. 이놈하고 그 값의 차이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이 왜 그 값의 차이 공식이 그렇게 나왔는지를 오늘 설명할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요게 넓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게 왜 근데 선생님 요 넓이는 왜 이렇게 나와? 이것도 내가 오늘 증명해 줄 거야. 요거 증명 오늘 할 겁니다. 일단 이렇게 생겼어요. 우선 암기부터 할게. 요 분모 좀 조심해야겠죠, 그죠? 요 2차 함수에서 요 넓이는 6분의 이렇게 나온다. 우선 암기부터 하셔야 돼. 자, 그러면 여기가 넓이가 이렇게 되면 아마도 뭐 이거 굳이 이거 언급해야 되나? 언급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를 리가 없겠죠? 아니, 평행이동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K로 들어 올린 거 아니야, 그냥? 다를 리가 없겠죠, 넓이가? 얘도 넓이는 똑같다.
괜찮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직선하고 만났대. 얘도 똑같아. 넓이가 셋 다 같아. 이제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아직은 안 배웠어요.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만 구할 줄 알잖아 이제까지는. 그죠? 저렇게 된 부분의 넓이는 원래 두 함수를 뺀 차이 함수를 정적분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배우냐면 넓이 단원이 따로 있습니다. 저 뒤에 정적분 저 뒤에 곧 있으면 나와요. 넓이 단원이 나옵니다. 거기 가면 배워요.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얘에서 얘를 뺀 차이 함수를 정적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는 게 맞겠죠? 왜냐면 넓이니까 얘에서 얘를 뺀 함수. 차이 함수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정적분한 게 넓이거든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차이 함수가 얘랑 같잖아. 이 차이 함수가 저거잖아요. 알파 베타에서 x축하고 만난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식이 어떤 식이든 상관이 없어요. 최고점 개수만 유지가 된다면. 얘 넓이도 똑같이 이렇게 된다. 똑같아. 최고점 개수만 달아주면 된다고. 응? 인정? 선생님 근데 왜 넓이가 같죠? 약간 좀 납득이 잘 안 되는데요? 납득을 한번 최대한 시켜줘 볼까? 내가 또 너희들 이해시키는 건 선수잖아요. 자 한번 최대한 한번 납득시켜줘 볼게. 최대한 오케이? 예를 들어서 여기 y는 x제곱 있다 치. 네, 이렇게 어떤 함수가 y는 뭐 할까 그냥 x 빼기 더하기 이런 거 해볼까요? 여기 둘의 교점이 어디 나와요? 여기 인수분해 여기 뺀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교점이 어디 나오죠? 교점이 얘에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하고 2요. 2하고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 마이너스 1하고 2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자 나는 요 넓이가 궁금하다 지금. 요 넓이가 궁금합니다. 차이 함수를 보여볼게. x축 차이 함수를 구하면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차이 함수죠? 차이 함수는 누구야? y는 x제곱 뺀 함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죠? 차이 함수가 이렇게 되죠? 그럼 생각을 해봐 얘들아. 생각을 해봐. 차이 함수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죠? 동일한 x값에 대해서 내가 얘를 x좌표를 k라고 할게. 동일한 x좌표에 대해서 이 길이랑 같다는 개념 아니었어? 그거잖아. 얘에서 얘를 뺀,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뺀 요 값을 여기다가 함수 값으로 찍어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같아서 그게 얘가 차이 함수지. 그렇잖아요. 어디를 그어도 이 길이가 다 똑같아요. 내가 예를 들어 요쯤을 그었다. 그럼 이 길이랑 요 길이랑 같을 거라는 거야. 어차피. 이해돼? 그럼 우리가 넓이라는 건 밑변 곱하기 높이인데 어차피 요 길이는 3이고 요 높이에 해당하는 길이들이 다 동일하다고 얘랑. 그러니까 둘의 넓이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유지가 된다고. 신기한 일이야 이거는. 선생님도 어릴 때 되게 신기했거든. 신기한 일이야. 왜 뺐는데 넓이가 유지되지? 어릴 때는 왜 그런지는 몰랐고 그냥 선생님이 이제 수업하고 학생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런 논리를 개발했지. 그렇겠구나. 넓이가 같아지겠구나. 왜냐면 이 길이가 똑같게 유지가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넓이도 같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응? 약간 논리적으로 약간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넓이는 같습니다. 실제로 넓이를 구하면은 얘에서 얘 뺀 함수를 정적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넓이 구하는 방법이 이거 뺀 함수의 정적분이에요. 요거 정적분하고 요거 정적분하고 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결과적으로.
자, 이해됐죠? 그래서 같은 넓이가 나오죠. 얘는 셋 다 똑같은 넓이가 나와요. 하나만 더 할게. 그러면 이런 건 어때요? 자, 여기가 2차 함수예요. 자, 그리고 또 2차 함수예요. A 프라임 미분했다는 뜻은 아니야. 그냥 다른 그냥 변수를 구분해 준 거야. 미지수죠. 이거 초고차 개수를 좀 구분해 준 겁니다.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치자. 얘들아, 요 넓이. 이 넓이를 구할 때도 둘을 뺀 거를 정적분 하겠지? 빼면은 2차 함수 여전히 나오겠지? 그러니까 요 넓이도 똑같은 방식으로 구해지는 거야.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요 넓이는 그럼 어떻게 나오겠어? 6분의 조심할 게 하나 있지. 최고차 2차 개수가 A가 아니지 이거는. 뺐기 때문에 2차 개수가 달라진다는 사실만 주의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이해됐나? 요거는 좀 지울게. 요건 좀 지울게. 너 이런 거 원래 관심 없잖아. 왜 그런지는. 왜 그런지 몰라도 나는 잘 풀 거니까, 그지? 공식이랑 알았으니까 요건 일단 지워도 되겠죠? 물론 이제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고. 자, 5번째. 자, 그러면 2차 함수에 대해서 이 짓을 했으면 3차 함수도 선생님 이런 게 있겠네요? 당연히 있겠죠. 3차 함수는요, 한쪽이 접하는, 여기가 중근인 경우만 있어요. 여기 중근, 단근. 요 모양일 때만 요 둘러싸인 넓이가 공식으로 구해져요.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 자, 얘는 ax 세제곱으로 출발하는 3차 함수입니다. 요때 넓이는 어떻게 되냐? 12분의 절대값 a 베타 빼기 알파의 4제곱으로 나와요.